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책 사랑방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2045년 가상현실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들려드릴게요. 박영숙, 제롬 글렌치 출판사 교보문고. 자, 2045년 속으로 떠나보죠. UN 미래보고서 2045. 더 이상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온다. 어제 2045년의 10가지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알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일상의 가상 시나리오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45년의 풍경은 여러 가지 면에서 현재와 다를 거예요. 의식주에서부터 인간의 평균 수명, 일거리, 지구, 기온까지 지금과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책은 2045년 미래의 변화 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주제를 현상과 해결책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거예요. 그 전에 먼저 하나부터 10까지 변하는 미래가 독자들의 피부와 와닿기를 바라며 1인 가구이자 평범한 30대 근로자의 하루를 가상 시나리오에 담아보았어요. 여기에 그려진 주인공의 삶으로 대변되는 미래의 변화들은 본문에 더욱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죠. 평균 수명 130세의 2045년은 이 책을 읽는 많은 독자들이 여전히 삶을 이어갈 미래입니다. 그 미래가 어떻게 변하는지 비록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한눈에 이해하고 더 깊이 있는 탐험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2045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해보죠. 기상은 어떨까요? 스마트 하우스의 풍경이라고 하네요. 새벽 6시 적당한 음량의 알람과 밝은 조명이 수면을 깨운다. 내 생활 패턴을 인지하고 있는 스마트 하우스의 인공지능이 출근에 맞춰 깨워주기 때문에 알람을 따로 맞춰 놓을 필요가 없다. 또 완전히 기상했음을 확인하면서 알아서 알림이 꺼지기 때문에 내가 굳이 끌 필요도 없다. 바깥의 소음과 불빛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창문과 커튼은 명령에 따라 아침이 되어도 계속 밤과 같은 상태를 유지해 늦잠을 자거나 불규칙한 일로 인해 아침에 잠을 자야 할 때도 유용하다. 연중 햇볕이 가장 좋을 때라 창문을 개방했더니 거리의 한 무리의 중국인들이 지나간다. 2020년 19억 명으로 인구의 정점을 찍은 뒤 중국의 인구는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다. 그렇더라도 인구 대국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중국인들은 가까운 한국의 사업이나 관광 등을 이유로 자주 들르는 편이다. 교육을 위해서도 다수의 중국인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아침 식사, 3D 음식물 프린터가 있다고 하네요. 대충 세수를 하고 나오니 아침 식사가 완성되어 있다. 아침은 대개 토스트, 튜브 푸드 혹은 소일런트 같은 영양식 가루를 타서 마신다. 주방의 3D 음식 프린터에는 세계 각국의 요리사들이 제공한 무료 레시피가 저장되어 있어서 그날 기분에 따라 음식을 골라 먹을 수 있다. 주방이라고 해도 3D 프린터만으로 거의 모든 요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리 기구들이 사라져서 과거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2010년경 급부상한 3D 음식 프린터는 2017년에 10만원에서 20만원대로 저렴해져서 대부분의 가정에 보급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에는 1인 가구가 대세인데 혼자 먹기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일은 거추장스럽다. 게다가 대신 차려줄 사람이 없다 보니 음식을 거르는 일이 많아졌는데 3D 음식물 프린터가 1인분에 음식을 낭비 없이 해주기 때문에 폭발적 수요가 일어난 것이다. 3D 음식물 프린터의 보급으로 아침은 물론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점심도 집에서 해먹는 경우가 많아졌다. 따라서 여유를 즐기거나 사교 모임, 친목 등을 위해 모일 때 주로 사용하는 고급 식당만 살아남고 간단하고 신속하게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식당은 거의 사라졌다. 와, 대단한데요? 여자들이, 주부들이 음식 준비를 하는 것도 많은 시간이 할애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음식을 만들 수 있는 3D 프린터가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침 시간,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죠. 바이오 컴퓨터, 식사를 하면서 TV를 켜자 한쪽 벽면에 3D 영상이 재현되었다.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에 내린 큰 비로 홍수가 났다는 뉴스다. 온난화의 영향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홍수로 인한 난민 수가 엄청나서 인도, 파키스탄과 전쟁을 벌일 정도다. 뉴스를 보는데 문자 메시지가 왔다고 왼쪽 팔에 신호가 왔다. 2007년에 애플에서 아이폰을 출시한 이래 스마트폰은 인류의 삶을 바꿨다. 하지만 고령화되는 인구가 자주 분실하는 등 오히려 정보 관리에 문제가 되자 스마트폰은 점차 구글 글래스와 같은 웨어러블 컴퓨터 형태로 변형되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2013년에 팀 캐논이라는 해커가 시르카디아 1.0을 팔아 이식하면서 바이오 컴퓨터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물론 시르카디아 1.0은 매우 원시적인 형태였고 자연스럽지도 못했다. 하지만 바이오 컴퓨터 산업은 계속 발달해서 2025년에는 완벽한 형태로 개발되어 8의 컴퓨터 칩을 이식하게 됐다. 최초의 무선 전화기가 벽돌 크기였던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발전이다. 모든 사람들이 몸에 바이오 컴퓨터를 이식하는 건 아니지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면 대세를 거스르기 힘들다. 특히 다양한 일을 하고 공부도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세한 일정 관리와 쏟아지는 정보를 정리해줄 비서인 바이오 컴퓨터가 없다면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계와 인간이 결합했다는 점에서 인류는 이미 대부분이 사이보그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고 보면 일선에서 은퇴하신 부모님도 컴퓨터 칩을 이식하셨다. 나처럼 스케줄 관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 관리를 위한 것이다. 부모님이 이식한 컴퓨터는 심박수, 체온, 혈당, 혈압 등으로 실시간으로 종합적인 건강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이상 신호가 발견되면 바로 의사와 보호자에게 연락이 가도록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 이게 바로 바이오 컴퓨터의 역할인 거죠. 와, 그러면 의사가 정말 필요 없겠네요. 출근 준비, 나노 섬유의 스마트 의류, 무인기 택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2045년의 일입니다. 설거지를 로봇에게 맡기고 출근 준비를 위해 옷장을 열었다. 봄과 가을이 거의 없어진 탓에 여름옷과 겨울옷만 한가득이다. 이 옷들 가운데 백화점에서 직접 쇼핑한 것은 거의 없다. 절반은 벽에 걸린 3D 프린터로 프린트한 옷이다. 디자인은 인터넷에서 구입하고 바디 스캔 프로그램을 통해 신체 사이즈를 재면 맞춤 옷처럼 딱 들어맞는 옷을 입을 수 있다. 인터넷에는 상상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이 판매되고 있는 데다 색깔과 길이 등 세부적인 것을 구매자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옷을 입어서 창피를 당할 일이 없다. 하지만 집에 있는 프린터는 보급형이라 좀 더 괜찮은 옷을 사려면 인터넷으로 주문해야 한다. 4D 프린터를 이용해 프린트한 옷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 땀이 나거나 체온이 떨어지는 등 몸 상태에 따라 형태를 바꾸거나 기능을 바꿔 적절하게 변형되는 옷이다. 더우면 옷이 짧아지고 추우면 두툼해지기도 한다. 이렇게 구입한 옷이 벽장의 나머지 절반을 차지한다. 이 옷들은 하루 만에 무인기로 안전하게 배달된다. 옷의 소재는 대부분 나노 섬유라서 옷감이 셀프 클리닝을 하기 때문에 세탁하면서 마모될 일도 없고 비가 와서 상할 일도 없다. 심지어 수개월 동안 벗지 않아도 깨끗하게 유지된다. 물론 패션을 생각해야 하므로 수개월 동안 입을 일은 없지만 말이다. 와우! 이러한 옷이 정말 될까요? 현실에 와 닿지는 않는데 어쨌든 간에 2045년에 보면 알겠죠. 앞으로 25년 후입니다. 출근, 공유경제와 무인차, 진공자기, 부상열차. 8시에 정확히 집을 나서니 무인자동차가 집 앞에 세워져 있다. 카쉐어링을 통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사용하는 차로 내 출근 시간에 맞춘 인공지능으로 우리 집 앞까지 운전해 온 것이다. 물론 회사까지도 인공지능 로봇이 대신 운전해준다.
그 사이 나는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살펴보고 부족한 잠을 채우기 위해 잠깐 눈을 붙인다. 자동차는 나를 회사에 내려주고 바로 다음 사용자를 위해 이동하거나 자리가 있는 주차장으로 갈 것이다. 도심에는 주차 공간이 거의 사라져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대중교통인 전철, 버스는 물론 자동차에 이어 비행기까지 인공지능이 운전을 해주어 비교적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대부분의 업무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처리하거나 화상회의 등으로 해결하지만 국가별 시간대에 문제도 있고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2045년에도 여전히 출장을 간다. 이때 자주 이용하는 것이 비행 자동차와 자기보상 열차다. 태양광 에너지의 효율적인 직광 장치가 개발되고 이 에너지를 저장할 대용량 저장 장치가 완성된 덕분에 비교적 작은 규모의 비행기로도 장거리 이동이 가능해졌다. 날아가는 동안에도 계속 충전할 수 있는 덕분이다. 다만 날씨에 따라 비행 자동차 역시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은 과거의 여객기와 다르지 않다. 날씨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장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을 때는 하이퍼루프 열차를 이용한다. 진공에 가까운 튜브 안을 달리는 자기보상 열차로 최대 시속 1220km를 자랑하는 고속 열차다. 그리고 현재 한창 기술 개발 중인 ET3의 진공자기보상 열차도 있다. 이 열차는 몇 가지 기술만 개선하면 최고 시속 6000km로 세계를 달릴 수 있다고 한다. 하이퍼루프와 ET3 등 자기부상 열차들은 진공 튜브 터널을 달리기 때문에 한번 미는 힘을 가하면 다시 힘을 가해 멈출 때까지 추가 에너지 소비 없이 계속 달리기 때문에 이용 가격도 훨씬 저렴하다. 업무 1. 시간제 근무, 인공지능이 대신 하는 일. 요즘 내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3가지다. 그중 첫 번째는 최근에 시작된 프로젝트로 기간은 한 달이다. 여기서 3시간 업무를 본 뒤에 두 번째 직장에서 화상회의를 진행한다. 마지막 프로젝트는 스마트 워킹, 즉 재택근무로 진행한다. 요즘은 모든 기업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따라서 정규직은 그다지 많지 않다. 대부분은 프로젝트별로 고용된 전문 인력들이다. 회사에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에 단기간 고용되는 방식이 요즘 일반적인 고용 형태다. 정규직의 수는 매우 적고 그나마도 회사 내부 일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총무팀과 재무팀 그리고 고객센터 등은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하고 있다. 사람보다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해 여러 일자리가 점차 인공지능에 넘어가고 있다. 심지어 오늘 아침에 본 동남아 지역의 홍수에 관한 뉴스 기사조차 요즘은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작성하는 것이라고 한다. 수십 년간 쌓아온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사의 경우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데이터를 더 빠른 시간 안에 분석할 수 있다고 하니 이제 인간이 직접 기사를 볼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직접 쓴 기사를 볼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비단 총무나 재무 업무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업무도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은 물론 인공지능과도 함께해야 한다. 모든 자료를 분석해서 데이터를 뽑아주는 것은 인공지능이다. 이를 가지고 문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인간이 하는 일이다. 요즘의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인공지능이 인간과의 채팅을 통해 인간으로 판정되는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것이 2014년 유진 구스트만이라는 러시아의 컴퓨터였으니 인공지능이 인간의 세계에 녹아든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다. 이들을 잘 알고 이용하지 않으면 이 세계에서 생활은 물론이고 업무에 적응할 수 없다. 회사에 들어서자마자 내 몸의 바이오 컴퓨터와 회사의 컴퓨터가 의견을 주고받았다. 인공지능 비서가 어제까지의 일을 점검해주고 밤사이 변동사항이나 업데이트된 내용을 포함해 오늘 할 일과 스케줄을 정리해준다. 그녀의 조언대로 일을 마치면 퇴근 시간을 크게 넘기지 않게 된다. 귀가 태양광 에너지,
콘투어 크래프팅, 클레이트로닉스. 참 생소한 단어죠? 우리 같이 한번 들어봐요. 두 개의 프로젝트를 마친 시점은 오후 3시. 다시 무인 자동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햇빛이 강렬한 이 시간은 저녁에 사용할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 지붕에 설치한 태양광 패널이 집광에 한창인 시간이다. 자원이 무한하고 탄소 배출 등의 부작용도 없는 태양광 에너지의 효과적 집광 기술 덕분에 인류는 피크 오일을 무사히 극복하고 차세대 에너지로 전환했다. 이제는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지는 걱정도 한시름 던 셈이다. 과거 태양광 패널은 설치 비용이 비싸기도 하고 무겁기도 해서 가정집의 지붕에 얹는 경우가 흔치 않았다. 그런데 2014년 영국의 한 회사가 천처럼 가벼운 소재로 지붕을 덮는 것만으로 집광이 가능한 기능성 태양광 패널을 처음 개발하면서 대중화시켰다. 반영구적이고 청정한 태양광 덕분에 에너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와우! 2014년도에 영국은 벌써 이렇게 발전이 됐네요. 각자 집에서 에너지를 채집해 사용하는 자급자족 형태이지만 에너지 저장 기술 발달은 에너지를 절약해서 아껴둔 사람과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서 부족한 사람들 사이에 서로 에너지를 사고 팔 수도 있도록 하는 스마트 그리드를 정착시켜 주었다. 현관에 다가서자 주인을 인식한 집이 문을 열어준다. 들어가기 전에 흘끔 보니 옆집은 한창 공사 중이다. 대형 3D 프린터가 시멘트를 한 층 한 층 쌓아서 집을 프린트하고 있다. 콘투어 크래프팅이라고 하는 이 건축 기술은 유리 섬유가 섞인 고속 건조 시멘트를 사용해 하루 만에 집을 지어준다. 와우, 하루 만에 집을 지어준다니 대단하네요. 이웃 사람은 더 작은 집을 짓고 남는 공간을 마당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창 유행하고 있는 클레이트로닉스 가구를 들여놓으면 집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자랑 삼아 이야기했다. 클레이트로닉스는 모양과 성질이 변하는 나노 기술을 적용한 물질인데 이를 소재로 한 가구는 밤에는 침대로 변했다가 낮에는 소파가 되고 밥을 먹을 때는 식탁으로도 변하는 등 자유자재로 변형된다고 한다. 이웃의 집 짓는 모습을 보니 나도 슬슬 새로운 유행으로 집을 변형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은 워낙 집 짓는 가격이 저렴하게 나와서 누구라도 쉽게 그런 유혹에 빠지고는 한다. 집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좀 기다리면 아마 후세에 있는 우리 밑에 아이들은 정말 원하는 집들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업무 2. 비즈니스 콜로니 마이크로 칼리지. 귀가는 했지만 아직 일이 남았다. 집에서 하는 세 번째 프로젝트는 영국의 한 기업이 주도한다. 다른 프로젝트들도 있고 해서 영국까지 가서 일할 수는 없으니 집에서 화상회의나 가상현실 안에서 일한다. 이 프로젝트는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다음 주에는 끝난다. 프로젝트가 끝난다는 정보를 가진 여행사들이 여행을 제안해왔다. 하지만 다른 프로젝트들이 아직 남아있으니 실제로 여행을 가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다만 가상현실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서너 시간짜리 프로그램은 좀 구미가 당긴다. 일을 끝내고 나니 내가 속한 비즈니스 콜로니에서 담당 매니저로부터 연락이 와 있다. 인도에 본사를 둔 기업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나노기술 관련 전문가를 찾는다고 한다. 6개월 뒤에 시작된다는데 아직 내게 없는 새로운 나노기술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과연 이 일을 하는 편이 좋은지 인공지능 비서와 상담을 좀 해봐야겠다. 인간과 똑같은 지능을 가지고 있고 인간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인공지능은 자기 주관을 담아 이야기하는 친구들이나 지인에게 묻는 것보다 객관적인 결론을 내려준다. 인공지능이 답해준 결과는 명확했다. 날씨가 더운 여름이 아니라면 프로젝트라면 참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은 여름 날씨가 무척 더워서 아무리 실내에서 일한다 하더라도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겨울은 그렇다 치고 여름에는 서늘한 알래스카나 시베리아로 한 달 정도 장기 휴가를 가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여름을 나고 난 뒤에 프로젝트라면 진행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이었다. 다만 인공지능은 프로젝트에서 필요로 하는 나노기술 관련 교육을 이수해 두는 편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그러고는 곧바로 관련 교육 과정이 있는 마이크로 칼리지를 찾아주었다. 요즘은 옛날처럼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이나 대학원, 박사과정으로 공부가 끝나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매년 등장하고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서 공부하지 않고 있다가는 뒤처지기 십상이다. 내게 필요한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공부해서 과정을 이수하거나 학위를 따야 한다. 덕분에 1년에 한 번꼴로 평균 3, 4개월의 기준의 마이크로 칼리지 과정에 입학한다. 나뿐만 아니라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매년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이다. 오후 시간, 장기 교체로 인한 수명 연장, 직접 민주주의. 어떤 일이 펼쳐지나 한번 또 우리 들어볼까요? 마이크로 칼리지 과정을 알아보고 커리큘럼을 검토하고 있자니 바이오 컴퓨터가 메일이 왔음을 알려준다. 여러분이 한 통은 최근 수술을 받으신 아버지의 건강 정보를 알려주는 메일이다. 부모님은 1시간 거리의 실버타운에 살고 계신다. 24시간 건강관리가 되고 고령 인구들이 공동체를 이뤄 사는 것이 그들의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아서 요즘은 실버타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인간의 수명은 점차 늘어 이미 평균 수명 130세를 넘어섰다. 여기에는 줄기세포 의학과 3D 바이오 프린터의 발달도 한몫했다. 인간의 장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장기들을 교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오랫동안 흡연자로 살아온 아버지는 담배를 끊었음에도 얼마 전에 폐암 판정을 받았지만 바이오 프린터 덕분에 늦지 않게 폐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내친 김에 부모님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 집 거실에 등장했다. 이른바 3차원 입체 영상인 홀로그래피 영상통화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치 마주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전화를 걸 수 있어서 혼자 사는 인구들의 외로움을 덜어준다. 10분 정도 통화하고 끊은 뒤 다른 메일을 확인했다. 다음 주로 다가온 사생활 보호에 관한 새로운 법률에 대한 투표 일정 재공지다. 통신이 발달하고 구글이 시작한 룬 프로젝트를 필두로 무료 와이파이가 어디서든 제공되어 이제는 누구라도 사이버 공간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덕분에 국민투표는 물론 글로벌 투표까지 가능해져서 국회의원들이 대신하던 대의민주주의 시대가 가고 국민이 직접 모든 것을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슈가 너무 많아서 귀찮지만 투표하지 않음으로써 벌어지는 이익집단 투표의 악용 결과를 몇 번 당하고 나니 이제는 누구나 경각심을 가지고 투표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잊지 않기 위해 인공지능 비서에게 일정을 입력하도록 했다. 저녁 식사, 몰입 가상현실, 탄소 배출 거래, 결혼 제도. 오후를 어영부영 하다 보니 저녁 식사 시간이 살짝 지났다. 단지 배고픔이 아니라 몸속의 바이오 컴퓨터가 에너지 부족을 알려주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다. 주방에 가자 미리 입력해 놓은 명령에 의해 3D 프린터가 막 음식을 내놓은 참이다. 저녁은 여자친구와 함께 먹기로 했다. 여자친구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분야 중 하나인 기후변화 단체에서 일하고 있다. 현재는 탄소 배출권을 거래 업무를 맡고 있는데 중국의 한 기업이 탄소 배출권을 얻기 위해 남미 쪽에 실시한 조립 사업의 결과를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해 현지에 가 있다. 산소 배출 거래는 태양광과 핵융합 발전이 에너지 시장을 점유한 뒤에는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도 중국이나 인도 등 뒤늦게 강대국 계열에 든 국가들에서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인구가 많은 만큼 내수도 많고 그 수요만큼 무언가를 만들면서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이다. 할당된 탄소 배출량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면 그 차이만큼의 탄소를 다른 국가나 기업에서 사들여야 한다. 아니면 탄소 배출을 상쇄해줄 조림 사업을 하는 것이 탄소 배출 거래의 골자다. 어쨌든 그런 일 때문에 여자친구는 현재 남미에 체류 중이라 함께 레스토랑을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여자친구와 저녁 식사를 즐긴다. 사실 12시간의 시차가 있어서 그녀에게는 아침 식사지만 말이다. 그녀와 결혼을 할 계획은 없지만 아이는 슬슬 가져볼까 계획 중이다. 30년 전에도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었지만 요즘은 더 보편화되었다. 20대에 결혼하면 그야말로 한 사람과 100년을 살아야 할 수도 있는데 그 때문인지 이혼율도 매우 높다. 수명 연장으로 인해 일해야 하는 기간도 늘어 일거리를 찾기 위해 전 세계를 옮겨 다니며 살게 된 지금 결혼 제도는 낡은 과거의 제도가 되었다. 사람들은 필요할 때 서로 도우며 함께 살고 사정이 생기면 헤어지는 좀 더 가벼운 인간관계를 이어간다. 밤 여가 시간,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유전자 검사, 줄기세포 처방약. 식사를 하고 나니 9시가 넘었다. 홀로그램 TV를 틀어 요즘 한창 인기 있는 드라마를 주문했다. 옛날에는 멜로드라마가 인기였다는데 요즘은 시들하다. 그도 그럴 것이 30년 전만 해도 출생의 비밀, 결혼과 이혼, 가족 갈등, 불치병이 드라마의 단골 소재였지만 요즘은 불치병도 거의 사라졌고 피 한 방울만으로 개인 유전자 검사가 하루 만에 이루어지니 비밀이 없다.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며 1인 가구가 대부분인 요즘은 가족 갈등이랄 것도 없다. 요즘 인류에게 최대의 비밀은 우주다. 달에 기지를 건설해서 자원을 채집하고 있고 화성의 기지도 건설 중이라니 태양계를 정복하는 건 시간 문제다. 우주 과학자들은 이제 태양계 너머를 꿈꾸고 있다. 덕분에 드라마도 우주를 배경으로 한 SF 드라마가 붐이다. 한편 시청하고 나니 다시 알람이 울린다. 체온이 약간 올라갔다는 안내다. 감기 기운이 있다고 판단한 바이오 컴퓨터가 비상약 상자에서 저번의 체질에 맞춰 줄기세포로 조제한 감기 상비약을 먹으라고 권한다. 내일 아침에도 체온이 떨어지지 않거나 더 악화되면 바이오 컴퓨터가 바로 병원을 예약할 것이다. 어쨌든 병원까지 가고 싶지는 않으니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겠다. 나는 씻고 침대에 눕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집이 수면 모드에 맞춰 스스로 소등하고 문단속을 실시할 것이다. 2045년에 30대가 직장을 다니면서 일어날 수 있는 가상 시나리오였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일구고 있는 가족이나 가정, 그리고 일자리,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는 하나라는 통념하에 우리 밑에 있는 세대들은 전 세계가 직장의 무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면서 살 건지는 여러분들과 저,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입니다. 슬기롭게,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노력해봐요. 그렇게 하고 2045 UN 미래보고서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편집해서 올려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